재미있게 듣다 보면 어느새 만들어지는 사회 실력. 안녕하세요. 영양만점 사회 유소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과 함께 재미난 영양만점 사회를 만들어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영양만점 사회는요, 현명한 소비 생활입니다. 우리 그동안 경제활동에 대해서 배워봤었죠. 경제활동에는 생산과 소비가 있어요. 그중 우리 친구들은 아마도 아직 생산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요. 소비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있었죠. 자, 기왕 소비활동을 할 것이면 현명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는 현명한 소비 생활 제대로 알고 제대로 소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양 만점 사회의 영양소들 체크해 볼까요? 소득, 소비 생활, 가계부, 정보. 이 영양소들 제대로 가져갑시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생산활동으로 얻은 소득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요. 하지만 우리 가정이 얻을 수 있는 소득은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가족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모두 사거나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소비 생활을 현명하게 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소비 생활을 잘 하지 못해서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재준이가요, 할아버지께서 주신 용돈을 받았대요. 우와, 신난다. 이 친구들하고 피자도 사 먹고 축구공도 사고 장난감도 사야지. 재준이 완전 신났네요. 할아버지가 주신 용돈으로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피자도 사 먹고 축구공도 사고 장난감도 다 샀나 봐요. 용돈을 다 써버렸겠는데요. 그런데 실은 얼마 뒤에 수연이 생일이에요. 재준이와 너무너무 친한 수연이 생일인데 용돈을 다 써버려서 돈이 부족하고 그래서 선물도 살 수 없었대요. 아, 어떡해. 수연이 생일인데 돈이 부족해. 선물을 살 수도 없어. 지난번에 받은 용돈 좀 아껴 쓸걸. 맞아요. 재준이의 상황을 보니까 현명하게 소비 생활을 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걸 알겠죠? 소비 생활을 현명하게 하지 않으면 가정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져서 필요한 물건을 못 사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재준이가 용돈을 아끼지 않고 사고 싶은 것을 다 샀기 때문에 결국 생일 선물을 사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처럼요. 현명한 소비 생활이 필요한 까닭은 곧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우리는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돈의 씀씀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돈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 생활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꼭 필요한 것인지 따져보는 것이 좋아요. 자, 그러려면은 바로 이런 방법들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계부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머님께서 또는 아버님께서 가족들이 소비 생활을 하는 걸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가계부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계부에는 돈의 사용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두고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는 이런 돈들이 나가야 하고 들어올 돈은 요 정도가 되니까 이 중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꼭 해야 될 일부터 하고 그리고 남는 돈은 저축도 해서 다음을 대비하고 이런 것들을 바로 가계부에 써둡니다. 우리 친구들은 가계부 대신에 용돈 기입장을 써보는 게 좋겠네요.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주시는 용돈을 적어두고 이 용돈을 이번 달 어떻게 사용할지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대로 잘 지켜나가다 보면 아마도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가계부를 쓰는 내용 하나 배워봤고요. 또 다른 현명한 생활을 위한 방법으로는 예상치 못한 일을 대비하거나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득의 일부를 저축합니다.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알 수 있는 친구들 없죠? 그래요. 당장 미래에 큰 사고가 나서 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집안에 좋은 행사가 있어서 그 행사 때 쓸 돈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일부는 저축을 해 두어야 해요. 자, 그리고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물건을 고를 때의 선택 기준을 세워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 기준에 맞는 물건을 고름으로써 필요 없는 물건이라든지 또는 잘못된 소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요. 또한 판매 지역이나 판매 방법 등에 따라서 물건의 가격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사려는 물건의 가격과 정보를 잘 확인해서, 그렇죠, 기왕 살 거면 저렴한 가격의 물건을 사면 좋겠죠. 자,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준이도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용돈을 사용하기로 다짐을 했다고 해요. 재준이의 다짐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용돈의 일부는 저축한다. 군것질을 줄일 거야. 자, 이런 내용으로 다짐을 했네요. 그것 말고 또 어떤 다짐을 하면 좋을까요?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겠어. 앞으로 사야 할 물건이 있으면 여러 곳을 비교해서 싼 가격에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야겠어. 라는 다짐들이 들어가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들의 비법 정리합니다. 현명한 소비 생활이 필요한 까닭은요, 가정의 소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가지고 싶은 것을 모두 사거나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소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가정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져서 필요한 물건을 못 사거나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명한 소비 생활이 필요했습니다. 가정의 소득은 한정되어 있고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가정 살림살이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봤었죠. 돈의 사용 계획을 미리 세우고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해 가계부를 쓰거나, 예상하지 못한 일을 대비하거나 목돈을 마련하려고 소득의 일부를 저축합니다. 물건을 고를 때는 알맞은 선택 기준을 세우고 선택 기준에 맞는 물건을 고르도록 하고요. 판매 지역, 판매 방법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으므로 사려는 물건의 가격과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 물건의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었죠. 물건을 사기 전에 어디에서 사는 것이 좋은지, 물건의 가격과 품질은 어떠한지, 이런 정보들을 찾아서 활용하면 값싸고 품질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래서 물건이 필요할 때 그 물건을 사기 전에 꼭 주변 지인들한테 내가 이번에 청소기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 어떤 청소기가 좋은지 모르겠어. 혹시 사용하는 청소기들이 어떤 것인지 얘기해 줄래? 그 청소기의 성능은 어떻지? 단점은 뭐고 장점은 뭐였어?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본 다음에는요,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해서 청소기의 정보들을 얻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 청소기를 사용한 후에 올리는 후기들도 꼼꼼히 읽어보고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물건의 정보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물건의 정보를 얻는 방법 중에는 인터넷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제품의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또 다른 소비자들의 의견을 알 수도 있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광고 등에서 상품의 특징과 품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텔레비전 보다 보면은 텔레비전에 이제 프로그램들 사이에 광고가 나올 때가 있죠. 어떤 제품의 좋은 점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알려줍니다. 자, 하지만 광고는 좋은 점들은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에 대한 단점을 얘기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 허위 광고라든지 과장 광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광고에서의 상품의 특징들과 품질들에 관련된 정보를 얻되 무조건 그걸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상점을 방문해서 판매원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상점에 방문을 하게 되면 물건을 직접 비교해보고 또 거기서 나오는 궁금증들도 바로바로 판매원들에게 질문해서 알아낼 수 있기 때문에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는요,
상품을 사용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사용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 상품에 대해서 가격, 품질, 장단점 등을 좀 더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정보를 활용해서 물건을 사야 합니다. 정보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물건을 사는 경우는 후회할 수도 있어요. 다른 물건보다 가격이 싸다는 직원의 말만 믿고 샀다가 물건이 자주 고장나서 후회할 수도 있고요. 야구 장갑을 사려고 하는데 가격을 비교하지 않고 구매해서 나중에 보니 친구랑 산 야구 장갑이 똑같은데 친구보다 비싸게 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방금 앞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인터넷 검색, 신문, 텔레비전 등의 광고, 주변 사람의 경험을 듣는다거나 직접 매장을 방문해서 정보를 얻고 그 정보를 통해 다양한 점들을 비교해서 물건을 사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보를 찾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을 때 과정되거나 틀린 정보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광고에 있는 정보도 무조건 모두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직접 매장을 방문하면 좋은 점이 있었죠? 물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의 경험을 듣게 되면요. 품질, 가격, 상품을 사용해 본 경험 등을 자세히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비법 정리해 볼까요? 정보를 활용한 현명한 소비 생활에서 물건을 살 때 정보를 활용하면 좋은 점은요. 물건을 사기 전에 어디에서 사는 것이 좋은지, 물건의 가격과 품질은 어떠한지 등 필요한 정보를 찾아 활용해서 물건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값싸고 품질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물건의 정보를 얻는 방법도 다양했었죠. 인터넷 검색하기, 광고 보기, 상점 방문하기, 주변 사람들의 경험 듣기 등이 있었어요. 인터넷 검색을 하면 여러 제품의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고 다른 소비자의 의견을 통해 이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과장되거나 틀린 정보인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광고를 통해서 또 상품의 특징과 품질 등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도 있었고요. 상점을 방문하며 판매원에게 직접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있고 물건 또한 마찬가지로 직접 비교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자, 정보를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믿을 만한 정보인지 출처를 잘 살펴봐야 하고요. 나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도 잘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현명한 소비 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후식 퀴즈를 통해서 내용들을 소화시켜 보도록 할 건데요. 지난 시간 후식 퀴즈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공연하기, 물건 팔기, 버섯 따기 중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얻는 활동은 무엇인지를 찾아보라고 했었죠? 맞아요. 다들 잘했네요. 버섯 따기. 버섯 따기가 바로 자연에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얻는 생산 활동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후식 퀴즈도 마칠 준비 되셨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의 사용 계획을 미리 세우고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해 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맞춰보는 겁니다. 현명한 소비 생활을 위해 돈의 사용 계획을 세워서 알뜰하게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해 쓰는 거예요. 이게 뭔지 잘 맞춰보도록 하시고요. 선생님은 또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